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캐나다에서 오신 제임스 스캇 게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게일은 우남을 190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만났었어요. 이 게일이 연동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그 한성 감옥에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나들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담도 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귀었지만은 우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비범한 모습들을 한눈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남을 그 후원하는 후견인으로 또 멘토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일은 1863년도에 캐나다 엘마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남보다 12살 정도가 더 연배가 위이신 것 같아요. 12살. 1884년도에 토론토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셨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문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학 재학 중에 프랑스에 가서 불어도 공부하셨다고 그러고 아마 그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해서 상당히 선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정적으로 1886년도에 그 무디가 그 주최하신 그 부흥회에 참석하셨다가 감명을 받고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보빙 사절단이 이제 그 갈 때에 기차 안에서 만났다고 하는 기록도 제가 봤어요. 기차 안에서 우리나라 사절단 5분이 이렇게 이상한 모자를 쓰고 도포 입고 이렇게 가니까 그때 이제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있다가 그분들 만나서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근데 어떤 책에는 이 게일도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에 그 기독 청년회에 이제 이 사람이 속해 있었는데 거기 그 청년회의 도움을 받아서 25살의 나이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1888년 12월 15일의 일이었어요.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 부산에 오자마자 그 내가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전혀 외국 사람들이 없는 그런 그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에비슨 박사가 쓴 회고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레라고 하는 곳에 서상륜이라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신 분이 그 중국에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서 번역하신 분이 서상륜인데 이 사람 집에 하숙을 하면서 이제 한국말을 이제 배우고 또 그 한국말을 배우는 동안에는 이 한국 음식만 잡섰다. 한국 음식.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긴 세월 같지는 않아요. 한 서너 달 정도 그런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황해도 소래 지방에 있는 동안에 이창직이라고 하는 그 한학자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창직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을 두고 게일의 조사 역할을 하시면서 게일의 그 문학 활동을 도왔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이창직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이제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YMCA라고 하는 청년 단체가 계속해서 그 선교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그만 한국에 오신 지 2년 조금 남짓해서 선교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보통 선교사들은 한 1,000불씩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한 500불 정도뿐이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500불
받았는데 그것마저 끊어지니까 생활이 곤란해지니까 이제 미국의 북장로교회로 교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 한 10여 년 정도를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갖지 않고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1897년도에 이제 목사로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에 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나라 광해원의 2대 원장으로 해론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 해론이라고 하는 분이 29살에 오셔가지고 5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그 우리나라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 1892년도에 딸 둘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인이 그 깁슨이라고 하는 부인인데, 그 남편이 돌아가신 2년 후에 그 딸 둘을 자기 자녀로 받고 자기보다 3살이나 위에 됐던 깁슨이라고 하는 이 부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08년도에 이 깁슨 부인도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후에 1910년도 그로부터 2년 지난 후인 1910년도에 영국 여인이었던 아다라고 하는 부인하고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라고 하는 그 부인과 사이에 3남매를 두었는데, 두 번째 딸은 어려서 2살쯤 됐을 때 세상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양화진에 그 무덤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먼저 부인이 죽으니까 그 부인을 그 해론 무덤 옆에다가 묻어줬습니다. 묻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딸도 또 세상을 떠나니까 또 그 옆에다가 또 묻어줬어요. 양화진에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